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김진영입니다. 금요일 시장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동시호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종가를 저가로 마무리 지을 공산이 큽니다. 자, 코스피 일중 차트 보시죠. 오늘 2019선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면서 현재는 0.56% 내린 2001.04포인트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고요. 2000선 근처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00선에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그 밑에서 마무리가 될지 클로징벨을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 확인해 보죠.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없고요. 외국인들 346억 계속해서 시장에 매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매도가 커져갑니다. 1084억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이 791억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뒤로 많이 밀리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지금은 0.37% 내린 547.57포인트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지금 집계되는 상황은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소식 전해드리죠. 매매 동향 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44억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전장에 매수로 출발했던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65억 매도 우위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할 것 같고요. 대형주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후반 들어서 많이 밀리고요. 현대차 역시 1% 넘게 하락을 합니다. 네이버, 한국전력, 기아차, 신한지주 지금 시총상위 종목들, 일봉들 모두 음봉으로 밀리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1.8% 오른 48,000원대 시장이 뒤로 밀리면서 오히려 셀트리온은 개인의 매수가 많이 먹히고요. 서울반도체가 2% 넘게 떨어집니다. 다음이 오늘 나흘 만에 하락하는데요. 4.8% 떨어진 98,200원대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동시호가 상황에선 더욱더 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아이스디는 1.9% 오른 8,19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캔들 보고 가시죠. 오늘 0.27% 밀리는데요. 뒤로 오늘 148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다가 시장이 뒤로 밀리면서 삼성전자 역시 함께 밀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4일째 상승을 하다가 오늘 약보합권에 현재 들어있는 삼성전자고요. SK 하이닉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2.23% 오릅니다. 43,550원대 새로운 매출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사업부를 승인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외국계 매수세가 후반 들어서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 이상 밀립니다. 27,300원대 기록하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음봉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 속에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애플의 아이폰 6와 관련된 매출은 3분기쯤에서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이틀째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조선주들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예상되어 있는 한국콜마가 강세, 반면에 GS건설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될 종목들 그리고 편입이 예정된 종목들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정강 후약의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낸 시장이었는데 금요일 시장을 이렇게 마감 지으면 주말 동안 좀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오늘 뒤로 상당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피 지수 0.8%까지 하락을 하네요. 저가를 결국 종가로 만들면서 1995선까지 밑으로 내려옵니다. 2시 50분 지나가면서 현저히 매도 물량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5%까지 떨어지면서 546선까지 내려오고 지수 선물도 0.8%까지 뒤로 밀리면서 260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반 들어서 변동성이 아주 커진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가를 종가로 만드는 점이 굉장히 사실은 불안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금요일 시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고요.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허은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오늘 예상 체결 지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후반으로 많이 밀리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 오늘 종가가 저가로 끝나면서 1994선에서 마무리가 지었는데
1시 이후였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졌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선물에 대해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1시 이후에 급격하게 매도로 돌변을 하면서 오늘 선물 시장에서 2,649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시까지만 한다 그러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시장에서도 약 400억 가량의 순매수세를 유입하는 것을 봤었는데 선물의 매도와 더불어서 현물의 매도에 가세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일 126억 원의 현물 매도로 돌아가면서 14거래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에서 매도로 전환됐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와 더불어서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급적인 어떤 우려감만으로 버티지 못했던 시장, 수급적인 우려감이 좀 가중이 되면서 시장을 버티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1분기 GDP가 안 좋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안 좋게 발표될 것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 좋게 발표된 수치가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들의 상승을 마감했었는데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더 깊게 자리를 하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수급상의 또 하나의 특징을 본다면은 비차익 매수가 2,650억 정도 나왔었는데 비차익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안합니다. 장기적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닥 좋은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기관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계속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가가 1,994포인트로 끝났으니까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폭은 좀 작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오늘은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는데 SK하이닉스는 전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3% 이상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급적인 요건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가 38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유통업을 가장 많이 매수했었는데 유통업을 481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나 싶었는데 금융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면서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담감이 조금 가중됐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감은 새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파는데 얘들이 계속 파는구나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다만 기간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는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라든가 업종군을 살펴본다면 역시 코스피 200 편입과 제외 종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편입하는 종목들은 그다지 큰 어떤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었는데 제외되는 종목들이 오늘은 좀 크게 반응이 나타났었는데 GS건설이라든가 한올바이오파마, 파미셀, 웅진에너지 등은 좀 크게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 종목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 해외 관광객들의 화장품 구매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풀무원이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일본 식품기업의 지분 취득 소식이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AK홀딩스가 오늘 상한가에서 한번 갔다가 잠시 주춤거렸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368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9.3%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13% 이상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고요. 반대로 약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4% 가까운 약세를 보였었는데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간단한데 이게 환율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는데 LG 디스플레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SK하이닉스는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율의 영향이 미비한데 LG 디스플레이는 보는 것도 없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을 더 받으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 종목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들보다 편입되지 않은 이제 제외된 종목들 위주로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GS건설은 특히 많이 빠졌고요. GS건설뿐만 아니라 GS 역시 계열사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신저가를 경신한 하루였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증시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지금 방향성을 좀 많이 못 잡는 가운데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39% 하락한 14,624.23포인트의 장 마감하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좀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저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못한 만큼 엔 강세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또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그 중국의 PMI 지수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 속에서 중국 증시는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힘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수 205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내일 있을 주요 지표 이후에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약세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움직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이번에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도 뒤로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죠. 0.5%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이었나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도 지금 동시호가 때 조금 더 하방 쪽으로 밀고 내려간 모습이었었는데요. 출발 분위기 자체는 괜찮았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장중에 거세지면서 결국 하락 전환을 좀 피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장 일단 카지노나 교육 그리고 건강식품 관련된 종목들의 상대적 상승세가 좀 나타나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전체 시장에서 203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였고 기관들은 71억 원 정도의 역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터넷 관련된 업종 쪽으로 장중에 매도세가 집중됐었고요. 기관들은 반면 소프트웨어 쪽은 매수했지만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에는 매도세를 보였다는 점 구분지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2% 상승,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외국인들 매수세에 힘입어서 4% 정도의 시장 대비 초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서울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3%, 5% 정도의 하락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사실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발표한 업체들의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었는데 성우 하이텍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과 수익성 모두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장중에 초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캐스텍코리아가 오늘 장중에 꽤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자동차 터보차조 관련돼서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연비 규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반면에 솔브레인이라든지 덕산 하이메탈은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성장에 대한 정체 이런 이슈들이 함께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환율 마감은 아직 덜 되었는데요. 환율의 마감 지수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확인해보죠. 원달러 환율 다시 1,020원대 박스권 바로 밑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달러당 1,020원 10전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1,021원대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다시금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코스모 자산운용 오현석 이사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이제 마감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월말이 좀 지나가면 하락세가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반복적으로 1,020원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하는 레벨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레벨이기 때문에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1,020원을 금일 시가에서 크게 하회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1,017원에서 1,018원대에서 시작된 원달러 환율은 다시의 개장 직후에 1,020원대를 상회하면서 장중 내내 상당히 좀 지리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장중에 다시 1,019원대로 하락을 하면서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종가로는 1,020.2원 정도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대체로 아시아 주요 통화 역시 강세를 보였고요. 원화 강세에 쏠림 현상이 있는지 주시 중이라는 뉴스 플로우가 장중에 뜨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장은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 매도의 실수요가 주로 시장에 출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투기적인 수요 없이도 저점이 계속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여전히 역외 호가 거래가 1,020원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1,020원을 하회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1,020원을 하회할 경우에 쏠림에 의해서 어느 레벨까지 하락할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펀더멘탈 요인이 워낙 강세에 긍정적이라면 부정적일 수 있는 요인은 아무래도 달러 강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1분기 GDP가 마이너스 1%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는 다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관건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1분기가 마이너스 1%였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한 3%
이상 성장을 해야 미국의 펀더멘탈이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 다시 이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는 2분기 GDP가 3%를 상회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다시 말하자면 원달러 환율의 약세를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주 초에 미국 지표들은 대체로 준수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대로 1,020원에서 반등을 소폭이라도 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레벨은 1,018원에서 1,023원 레벨에서 변동성이 소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모 자산유 오현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폭이 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안타깝지만은 외국인들이 제가 2시 30분까지는 매수 기조였었는데 잠시 그렇군요. 오다 보니까 매도로 좀 전환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선물의 매도와 더불어서 물량이 좀 축소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매수했던 종목들 먼저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SK 하이닉스를 팔다가 오늘은 다시 급격하게 사들이는 모습에 3% 이상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오늘 3% 이상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외국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은 LG전자와 한국전력,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이 정도로, 두산중공업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작은 종목들 중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중국 원양자원과 메리츠종금증권, 벽산, 일진전기, 진양홀딩스, 3위각기 순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또 하나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세 상위 종목이 올라오는 종목이 바로 현대산업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현대산업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했던 업종군을 살펴보면은 금융업종이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토탈 129원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금융업종이면 무려 500억 원 이상 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하루였었는데, 외국인들이 금융업종 중에서 많이 판 업종들을 살펴보면 신한지주와 우리금융, 그리고 기업은행과 현대증권, 하나생명, 우리종건까지 다들 외국인 매도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LG유플러스와 웅진에너지, GS건설, KT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출회됐던 하루. 또 하나 하나케미칼 역시 여전히 외국인들의 어떤 지속적인 매도 물량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의 매매 동향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금일 기간은 오늘도 약 600억 정도로 매도를 했었는데, 이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업종을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은 780억 정도로 가장 많이 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별로 놓고 보면은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의 어떤 상승을 이끌다기보다는 전기전자 업종을 방어함으로 인해서 지수가 덜 빠지는 역할을 보였고요. 이 외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우리금융을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KJB 금융지주와 하나케미칼, 한솔제지,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의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LG 디스플레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출회됐던 하루였고, 이와 더불어서 KT와 KB금융, 하나생명, 삼성중공업, GS건설 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의 상위에 포함됐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의 상위에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동시호가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그야말로 매물 폭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MSCI 이머징의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가 일부 편입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매물을 좀 쏟아내고 이 부분에 자금을 좀 줄여서 그쪽으로 옮겨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가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선물 시장 마감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도 뒤로 많이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8%까지 떨어지면서 역시 종가를 저가로 마무리 짓습니다. 260.85포인트까지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외국인들은 3천억 이상 선물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급격한 포지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한 주 동안 시장은 좀 마무리가 일단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박스 상단권이었던 2020권과 2015포인트권에서의 출회되는 매물 부담감이 시장 자체를 한 주 동안 좀 누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또 금일 같은 경우는 5월 마지막 거래일로서 5월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타났죠. 종가상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투매가 좀 많이 나타났고 선물 시장에서도 일시적으로 좀 투매가 좀 쏟아져 나오면서 종가상의 지수가 좀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내내 제가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선물 매수 여력이 없다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추가 매수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익 매물에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계속 무너지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대규모라고들 말씀하시기엔 좀 빠른 것 같다. 지금 매물 나와야 될 금액으로 1조 원 이상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정도의 매물은 아직 매물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 대규모 매물을 보려면 다음 주 정도 한번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좀 무거운 시황 관점에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물 출회가 좀 끝난 뒤에나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볼 수 있겠다. 일단 분위기 자체는 무거운 상태로 마감이 됐으니 다음 주도 조정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우는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마감 동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 간단하게 들어보고요. 시장에 대한 정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연구원. 네, 매도 종목 상위 종목만 몇 개 짚어드리겠습니다. 금일 외국인들의 매수 탑픽은 파라다이스가 올라와 있고요. 이 밖에 파트론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음이 그동안 좀 많이 매도를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매수 탑픽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 종목 보시면 외국인은 오히려 다음 쪽에 있어서 매도세를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80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루멘스와 파라다이스, 위닉스, SM 등으로 매도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또 종목별로의 수익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급 꼭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코스피 시장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뒤로 밀려서 1994선에서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 대한 예상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사실은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로 밀리면서 2000포인트를 이탈했다는 점이 또다시 우려감으로 좀 작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특별히 빠져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전히 고점권에 머무르고 있고 상해 종합 지수도 여전히 플러스권, 니케이 지수도 소폭 하락 마감했다라고 지금 국내 증시의 하락이 제일 큰데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 하락이 크게 발생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만회를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불거질 악재가 없고 다소 센 카운터 펀치 한 방을 맞았다라고 한다지만 이내 곧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걱정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주 증시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특히 규모가 작은 종목일수록 오늘 음봉을 크게 그리는 모습이 연출됐었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오늘까지가 실적 발표 마감일입니다. 네. 시황창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꼭 실적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실적 발표한 중소업체들이 이제 다음 주 초반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가 있고 업종이나 종목별에 따라서 주가의 괴리차가 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선택하실 때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불안한 부분에서 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주말 동안 전략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고요. 월요일 시장에 대한 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우성 팀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뒤로 밀리면서 마무리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